지난 2부에는 위키백과에서 대통령 당선까지였고 3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범죄 전력과 논란 및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범죄 전력. 무고 및 검사 사칭. 2002년 5월 분당 백궁역 일대 부당용도 변경저지 공동대책위원장을 맡고 성남참여연대 당시 성남시민모임 대표로 있던 이재명은 성남시의 파크뷰트캐 분양 사건 관련해 KBS PD가 변호사 사무실로 와 자신을 인터뷰하던 중 당시 성남시장으로부터 휴대폰으로 리콜 전화가 오자 PD가 담당 검사다 도와줄 테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유인해 녹음한 후 추정 60분에 보도했고 며칠 후 이재명이 PD로부터 녹음 파일을 제공받아 기자회견으로 공개했다. 2002년 6월 30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 1부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2년 7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 2부는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이재명은 구속되었다. 2003년 7월 1일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를 사칭한 사실이 인정되나 범죄를 공모한 최모 방송 PD씨에 비해 가담 정도가 낮고 김 전 시장이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 감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을 기자들에게 배포, 유권자가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판단 자료로 제공했다면 공공의 이익이 있다며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운전.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쯤 이재명 대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의 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소재 자택에서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승용차를 운전했다. 2004년 5월 1일 분당경찰서는 이재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였고 2004년 7월 2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죄로 이재명 대표에게 벌금 150만 원을 약식명령으로 선고하였다. 성남시의회 회의 방해 및 공용물 손괴. 이재명은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성남시립병원 설립과 관련된 조례를 다음 회기로 넘겨 재심에 하기로 하자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책상을 발로 차면서 욕설을 하고 회원들을 선동하여 의원석을 점거 농성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이재명은 이와 같은 행위로 마이크, 명패, 책상 등 1,900만 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했다. 공용물건 손상. 2004년 8월 26일 이재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금지 장소에서 선거운동. 2010년 4월 26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이재명은 오전 7시 20분부터 9시까지 경기도 성남시 산성동에 있는 서울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지하 1층 통로 부분에서 선거운 동원들과 함께 명함 300장을 배포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지하철역 구내 그 밖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였고 2011년 4월 28일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에게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논란 및 사건. 허위사실 공표.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의 집행유예 확정 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됨에 따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제기한 2가지 공소사실 모두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서 김문기와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재판부는 김문기는 호주 출장 중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함께 골프를 쳤으니
기억에 남을 만하고 대장동 의혹을 해명하는 이재명 측 대응에 관여해 수사도 받았다. 이재명이 그를 기억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하다고 했다.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한 게 아닌 이재명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항소임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에 대해서는 해외 출장을 같이 갔지만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는 발언이 골프를 안 쳤다는 취지로 해석되진 않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그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됐다고 발언한 점도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를 떼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용도 지역 변경이 그의 자의가 아닌 타의국 토부에 의한 것으로 당시 입장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라고 압축한 것인데 이 표현은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발언일 뿐이고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 박영재 대법관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어 유죄를 선고해야만 한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새로운 형량을 선고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5년 5월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해당 사건을 배당받고 공판기일을 5월 15일 오후 2시로 정하였다. 또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집행관 송달을 이례적으로 요청했다. 5월 7일 이재명 측 변호인이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대선 6월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재판장 이재권에 제출하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 이재명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으로 2023년 3월 22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에 이재명이 관여했는지도 검찰이 규명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수익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김만배를 제외한 대장동 민간업자 전원이 천화동인 1호 실소 유주로 이재명 측을 지목했다. 2023년 11월 1심 재판에서 김용은 불법 대선자금 6억 원, 뇌물 7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화천대유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이재명은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19년 9월 6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20년 7월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주도했고 2020년 11월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 5천만 원의 고물료를 받아서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8차례나 권순일 대법관실을 방문한 사실이 대법원 청사 출입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2024년 8월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 3부는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권순일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 사업 시행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 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의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일해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원을 뇌물로 받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재명이 성남FC 관련 각 기업에서 받을 뇌물 액수를 직접 정했다고 적시됐다. 대북송금 혐의.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이화영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임명하였고 2019년부터 이화영과 공모해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800만 달러 약 100억 원을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4년 6월 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 부장 신진우는 쌍방울의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시키고 뇌물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70일 위증교사.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72.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혐의. 성남시장 시절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 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인섭에게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 사업이다.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은 이 부지를 매입하고 2014년 성남시에 2단계 용도 상향을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그런데 2015년 1월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인섭을 영입한 뒤 한 번에 부지 용도가 4단계 상향이 됐다.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는 이재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단독 사업권을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 부지 용도 변경뿐 아니라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기부 체납 대상 변경 등 각종 특혜가 제공됐다고 봤다. 검찰은 이재명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김인섭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 원을 수수하고 5억 원 상당의 한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알선수재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 5,700여 원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경기도청 7급 별정직 공무원 출신인 조명현이 이재명과 배우자 김혜경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신고했다. 공익제보자 조명현은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조명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묵인했다며 이재명도 함께 조사해달라고 신고했고 그의 신고로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을 업무상 배임 피의자로 명시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7급 별정직 공무원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미용실에 가서 사오라고 시켰다는 일본제 샴푸가 2023년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현장에 등장했다. 정무위 소속 윤창현 의원은 공익제보자가 이재명 지시로
청담동 미용실에 가서 사온 일제 샴푸 세트를 들고 입으로는 반일 선동을 하면서 머리카락은 친일이냐? 라고 비판하며 스웨덴 사회민주당 정부 부총리 모나 살리니 정부의 신용카드로 개인용품을 구입한 사건 때문에 사퇴한 일을 언급했다. 75. 2024년 11월 19일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이재명을 기소했다. 친형 강제 입원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 허위사실 유포.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형인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바른미래당은 2018년 6월 10일 방송토론 등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사실과 배우 김부선 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였고 경기분당경찰서는 7월 11일 분당보건소를 압수수색하였다. 이후 7월 27일 추가 압수수색을 시행하였다. 2018년 10월 12일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2018년 12월 11일 수원지검 남부지청은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직권 남용 권리 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2019년 4월 25일 검찰은 직권 남용 권리 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2019년 5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이 정신건강학과 의사인 그의 여동생으로부터 이재선의 의료정보를 불법으로 넘겨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료법 위반으로 여동생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019년 5월 재판부는 친형 강제 입원 혐의에 대해 강제 입원을 지시했으나 분당보건소에서 반대하여 이후 지시를 취소했다는 팩트와는 다르게 이 지사가 친형 재선 씨 입원을 위해 직권을 행사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며 직권남용 무죄 선고의 직접적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발언 대장동 개발 효과 과장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이재선에 대한 조치가 강제 입원이 아닌 강제 진단을 위한 조치라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강제 입원 시도 의혹에서 직권남용죄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또 다른 혐의인 강제 입원 시도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는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 이체 판결에는 이 지사의 다른 사건 변호인이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하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12명이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고 복수의 대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대법원 전합 선고의 경우 통상 대법관 재직 기간이 짧은 대법관부터 최선임 대법관 순으로 의견을 제시하는데 당시 권순일 대법관이 최선임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무죄 판단을 하면서 최종 7대5로 무죄 선고가 확정됐다. 지금까지의 범죄 전략이나 논란 및 사건은 1장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이재명의 논란 및 사건의 2장을 곧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며 2장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